먼저 서론을 보게 되면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2015년 8월 24일 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초등학교 한자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우리 김경자 연구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고 6명의 지정 토론자가 있었습니다. 이 공청회를 끝으로 해서 일단 2018년부터 초등학교 한자 병기로 했던 것은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애석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핵심 내용은 초등학교 교과형 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 추진에 보게 되면 55쪽 맨 밑에 쪽 보시게 되면 한자 병기를 할 수 있는 지침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부터 일부 한자 병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쪽 56쪽을 보시게 되면 결국 교육부에서도 한글 이 전형 정책은 국어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국어 사용 능력 저하를 가져왔으며 한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우리말을 맞춤법에 따라 정확하게 표기하지 못한 파괴 현상, 오류 현상이 오늘날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또한 한자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화와 개방화의 시대로 오늘 한자 문화권 국가 간의 이해와 교류 중지를 위해서라도 국민의 한자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결국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한자 병기를 제안했고 이것이 지금 찬반양론으로 나눠진 가운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 공청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하나는 교육부가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지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그 부분이 교육부도 아니고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만든 시행세칙에 불과하다는 것들이 이제 반대론자들의 주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대꾸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교과서가 한국교육적 평가원에서 위탁받아서 모든 지침을 만들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에도 모든 교과서를 다 평가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초등학교 한자 병기 지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를 할 경우 사교육 조장과 학습 부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 선생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벌써 초등학교는 한자 교육에 학부모나 학생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사교육을 오히려 흡수하는 방향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자 어휘를 알면 그만큼 학습 부담이 적어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반대론자들은 잘못 오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57쪽에 그렇다면 한글 전형 정책 배경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일까? 세종대왕이 1446년 우리가 표문자인 한글을 창제해서 우리 국어는 한자와 한글 두 문자로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오경장 이후 독립신문을 서재필이 한글 전형체로 발간하고 또 국문론을 제시한 주시경 선생 그리고 일제 한일합방대군에서 일본식 한자어 그리고 나서 더 궁극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강복 이후에 미 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을 취임한 치연배 선생이 바로 이 어문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우리 어휘의 한자어가 70%에 해당하는 우리 한자 언어 생활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부감을 가져왔고 아울러 풍성한 우리 어휘를 오히려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쪽에 보시게 되면 58쪽에 그렇다면 정부의 어문 정책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국어기본법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05년 6월 24일 제정 공포된 국어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만이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글은 국어가 아니라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한글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게 보시면 59쪽에 보게 되면 한자어 비율이 보게 되면 표 2를 보시게 되면
고요와 한자어 외래어, 고요 한자어, 고요 외래어, 한자어가 들어간 거를 총 제가 집계해봤더니 69.1%입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지금 50만 개 어휘에 들어가 있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69.1%가 한자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과 한자 혼용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한글학자들은 마치 세종대왕이 한자를 배척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훈민정음의 제재 원리에 하면 음수의 명칭을 자음과 모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초성, 중성, 종성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음운학을 가져와서 한자가 성모와 음모, 다시 말하면 초성, 중성, 종성으로 결합된 음절 문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종은 만약에 한글은 표음 근자이기 때문에 영어처럼 로마처럼 만약에 성공이라고 하면 success를 SU, CCE, SS 이렇게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공을 시옷, 이음, 기역, 오, 이음 이렇게 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종은 이렇게 쓰지 말라고 부대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을 합쳐서 성공이라고 해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자를 포용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세종이 한자를 배척했다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세종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한자를 포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글이 풀어쓰기가 아니라 모아쓰기였다는 사실입니다. 1930년대 주시현 선생을 비롯해서 한글학자들이 우리도 로마처럼 표문자니까 풀어쓰기 하자가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어가 전부 다 풀어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 한국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언중에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고 결국 풀어쓰기는 수포로 돌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모아쓰기처럼 됐던 겁니다. 두 번째, 60쪽에 보면 국어인 한자어를 외국어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거기 뭐라고 14정 1항에 그랬냐면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로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한자를 외국 문자와 동일시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혼동시키는 이런 식의 국어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자는 외국 문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정하기 공문서가 그랬다는 것이지 공문서가 아닌 다른 기타 모든 거에는 한자를 써도 좋다라는, 혼용해도 좋다라는 국어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한글 전형제 국어기본법은 위헌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의 기준에 한글이라는 문자말로 한정한 것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분명히 위배되는 사실입니다. 3.2로 가게 되면 제가 교육과정을 쭉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1차 교육과정부터 2015년 개정교육과정까지 한자 교육이 어떻게 진행왔는가를 제가 보는데 이걸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6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제1차 지금 현재 500자를 가르치게 되어 있지만 영어에 밀려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량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62쪽에 보면 북한은 교육원자 3,000자로 소학교에는 없지만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이상에서는 845자 또 고급 중학교는 655자 등 북한에서도 1,000자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상용한자 2,136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을 점검해 볼 때 63쪽에 1차 교육과정에 보게 되면 1951년 4월 30일에 한자 지도령을 발표하여 4학년에 300자, 5학년에 300자, 6학년에 400자 이렇게 해서 1차 교육과정에는 1,100자에서 1,300자 정도의 한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교육과정에 오면서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초등학교 4, 5, 6학년에서 600자 정도 한자를 가르쳤고 국민학교에서도 그 당시에 주당 국어 시간에 1시간 정도씩은 한자를 가르쳤습니다. 이 2차 교육과정까지는 한문 과목이 독립과목으로 있지 아니하고 국어 교과에 한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교육과정에서 교육부에서는 한문과를 독립시켜줬습니다.
그래서 64쪽에 보시게 되면 제3차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은 한문 교과가 독립교과로 중고등학교에 신설된 점이다. 반면에 국어교과에서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든 교과서에서 한자를 삭제함으로써 한글 전용 장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차부터는 국어교과서와 다른 교과서에 한자를 삭제하는 조건으로 중고등학교에 한문교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한문교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필수가 됐지만 지금은 선택이 돼서 학생들이 선택하지 아니하는 현상이 빚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어교과와 타교과에서도 결국 한자와 한자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고,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결국 한문이 선택교과로 가게 되면서 결국 어휘 한자 교육은 사실상 실종되는 사건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저항에 지금 부딪히게 되는요. 어휘력의 향상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된 겁니다. 제가 65쪽에는 국어교과서의 한자를 그것도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에 잠깐 몇 자 정도 넣는 형식적인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시고요. 67쪽에 보시게 되면 10번에 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 이제 한자 병기를 이제 넣기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더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쯤에 보시면 선택교과군, 한문이 선택교과군으로 되어 있는데 204시간이었던 것이 170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앞으로 2015년 교육과정에는 지금도 한문이 선택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줄어드는데 시수가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교육이 정상화로 되기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68쪽에 보면 4.2 한자 한문 교육의 실태. 그렇다면 국어 한자 및 한자 교육을 국어과에서 하지 않고 있으며 한문과에서도 한자 한문 교육을 하지만 선택 과목이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언어 생활에 필요한 어휘 이해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태입니다. 특히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 실태를 말씀드리면 3차 교육과정에서 한문 과목이 독립되면서 국어과에서 한자 교육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는 아예 사라지고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일부 주요 단어만 병기되고 단원 마무리에서 한자 및 한자 몇 개만 제시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업 시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사도 학생들도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도 않습니다. 학교 평가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도 한자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 방기하는 실태입니다. 두 번째, 한문과에서 한자 교육 실태입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한문교육 목표를 보면 중학교에서 900자 기초한자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넘기시게 되면 69쪽에 보시게 되면 표 3을 보시게 되면 이게 2008년도에 이제 통계 수치인데 갈수록 한문을 선택한 학교가 줄어들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위에 보시게 되면 2011년에는 중학교 한문을 선택한 학교 수가 2010년에 비해 5.0%가 감소하고 2012년에는 2011년 다시 16%가 감소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2012년도에 한문 교원 수가 2011년에 비해 12%나 감소했답니다. 그러니까 표3 2008년도에는 그래도 한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나 또는 학교 수가 어느 정도 뭐 60% 또 70% 이런 정도는 됐었는데 50%가 된 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2011년 12년에 비하면 중학교는 21%가 감소한 실태입니다. 이대로 가게 된다면 결국은 중고등학교에서 한문 교육 실태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국어 사회의 능력 부족입니다. 그 독해력, 실질 문맹, 문식성, 그러니까 한글 표기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맹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문맹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읽기는 읽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문식성이 OECD에서 겨우 최하위라는 겁니다. 여기는 없지만 2007년에 그 한국교장평가원에서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어휘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비교한 수치가 있는데 일본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였습니다. 그 이유가 한자 혼역이죠. 일본이 41.7%고 최상이었는데 한국은 얼마였냐면 19.9%로 최하위였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 어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70쪽에 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앞으로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온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네 무인 자동차 시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병기한다 그러면 좋죠. 지난번에 한자 병기할 때 한글학에서 10가지 안을 내놨습니다. 10가지 이유로 해서 병기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문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읽기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병기가 어떻게 읽기에 방해가 됩니까? 뭔가 혼용과 병기를 혼동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병기하면 필요한 한 단어를 병기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할 때 보호라는 것도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한자로 병기해야만이 그 뜻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70쪽의 한자 교육의 필요성은 첫 번째로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공유한 전통 한문 문화를 한자 문화를 통해 올바른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전승시키기에 한자 교육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생존 전략과 세계화를 위해서입니다. 에스놀룩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의 상대 언어는 6,912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개씩 언어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어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언어 전쟁 시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언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유럽, 영어를 중심으로 한 유럽어권과 한자를 중심으로 한 동양어권 두 개로 편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한국은 어디에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이게 참으로 심각한 실태입니다. 71쪽에 보시게 되면 한자는 배우기 어렵고 표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으로서는 조력과 축약력을 줬습니다. 900개 한자를 알면 7만 개 어휘를 이해하고 1600자 알면 25만 개의 어휘를 이해할 수 있며 큰 대자를 알게 되면 대국, 대소, 대학, 대양 등 823개 어휘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동의어 식별이 가능해 의미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한자 지식이 있어야 한자를 한글로 쓸 때 형제든 현재 자기소개. 제가 조사해봤는데 학생들이 아이와 어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아이로 하고 현재를 어휘로 쓰는 자기소개를 어휘로 쓰고 재작년을 어휘로 쓰는 이런 실태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3은 한자 문화권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그 7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세계 언어는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한 알파벳 로마자 문화권과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 문화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한자는 동아시아의 공용 문자로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며 동양 문화를 형성해 세계 인구 20억 정도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 결국 우리 한국이 이제 이 동양 문화권에 들어서야만이 결국 우리 한국과 세계 생존 전략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5.4를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한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국어교육과 타교육과의 어휘교육을 위해서도 이 한자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어교육과의 목표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있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문화 창달에 이바른 뜻을 세우며 올바른 국어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 정서와 미래지향적 공동체를 함양하는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어 수양 능력을 신장시키는 방법은 1차적으로 어휘 능력이며 어휘의 상당수는 한자이므로 한자 교육은 국어과에서 필수적인 학습 요소라는 것입니다. 73쪽에 보시게 되면 2015년에 정광진 선생님이 사고 도구어에 관련돼서 했는데 사고 도구어가 뭐냐면 27쪽에 저희과의 신명선 선생님이 이 도구어로 사고 도구어로 박사논문을 받았는데 이 사고 도구어를 학문적 대성에 대한 과학적 탐관을 드러낸다는 것, 전 학문 분야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는 것, 사고 및 논리를 전개하는 틀이 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프레임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 그래서 학문 전문 텍스트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교과, 초등, 중등, 고등, 다시 말하면 전문 교과 학습에서 이 사고 도구어는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휘의 70%가 한자어지만 이러한 사고 도구어는
98%가 한자어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고유어에 대응되는 한자어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거의 73쪽에도 해놨지만 말하다의 유의관계를 한자어는 언급하다, 발언하다, 발화하다, 설명하다 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개의 어휘가 있고 생각이라는 대응되는 한자는 78개. 그래서 이 정광희 선생은 결과적으로 평균 18개 정도의 한자 어휘가 대응된 어휘가 28개 어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자어는 굉장히 풍부한 어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를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제대로 우리 어휘를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5.5에 보면 서국의 외래어를 순화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제 1900 맨 밑에쯤 보시면 1991년 국어연구소를 이은 국립국어연구원과 학자들은 순화 대상을 이제 서국의 외래어로 한정했습니다. 더 이상 한자어는 순화 대상이 아닙니다. 74쪽에 마지막으로 언어문화 개선운동에 제가 정리해본 첫 번째로 이 언어문화 현실에 나갈 방향이 뭐냐라는 겁니다. 요즘에 결국 정보통신, PC 이런 서구 매체를 통신어를 통해서 결국 우리 언어 서구어가 무분별히 들어온다는 점, 또 하나는 언어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서구어를 영어를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자어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한자어 자리를 지금 영어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은 청소년들이 결과적으로 언어 파괴하는 이유는 바로 한자를 제대로 사용하면 파괴할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어문조치 개선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 76쪽에 보면 초등학교 한자 교육 이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 놨는데 77쪽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한자 교육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시도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에서 49종 210주의 초등 한자 인종도서를 나름대로 거민정을 발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전체 초등학교 인종도서 1069책의 19.8%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외에 지혜 교육청 단위에서도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강화하고자 온라인 프로그램과 책자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2014년만 해도 31종의 한자 교과서가 인정을 받아 고시되어서 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에는 지금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름대로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8쪽에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한자 교육은 얼마나 찬성하느냐. 그 전철령 2009에서는 교사 학부모 공이 90% 이상이, 근데 김진주 2010엔 교사 70%, 학부모 89.1%가 초등학교에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찬성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표 6은 우리 한국 어문회에서 전국 한자 능력 시험 응시자 수들을 제가 10년간 한번 통계를 내본 수치입니다. 표 6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과 미취학생이 4%, 초등학생 65%, 그래서 전체의 69%, 약 70%가 초등학생 이하의 사람들이 한자 능력 시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적으로 초등학교에 이미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한자가 필요하다는 이제 70%가 이미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자 교육을 병기한다고 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79쪽에 보면 초등학교 적정 한자 교육 분량과 교육 방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도 중등학교 한자 교육 방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81쪽에 한문 과목과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몇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이제 3차 교육과정부터 지금 중고등학교에 한문을 선택할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한문 과목을 필수화로 가는 방법. 두 번째는 국어과 한문과의 통합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래 2차 교육과정이 한문이 국어과에 있었던 것처럼 한문과가 국어과로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로는 한문과 지금 선택 유지로 가되 국어과의 한자 및 한자 교육 도입 방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83쪽에 6.4 국어 순화 운동입니다. 맨 밑에 보시게 되면 20대 국어 순화 운동은 언어
차원을 넘어 이제 문화 차원에서 이해하며 언어 환경사의 상호작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언어 문화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표 10을 보게 되면 요즘에 국립국어원의 그 순화 사례를 그 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순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화한 것을 보시게 되면 고유어로 많이 바꿔놨는데요. 사이버 대학 하게 되면 누리누리 대학 뭐 이런 식으로 85쪽에 보면 스펙과 깜냥 쌓기, 뭐 컬러링은 머들림, 롤모델 본보기 이상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결국은 외래어를 억지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고유어로 순화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그 밑에 85쪽에 보게 되면 다시 국어로 순화한 것이 다시 서구어로 돌아가는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뒷장을 보시게 되면 표 11을 보게 되면 어종별 순화어 수를 보시게 되면 75%가 국어 순화는 서구어를 순화할 때 고유어로 하기보다는 한자어로 지금 하는 것이 75%가 한자어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음절수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순화어를 고유어로 할 때는 4점, 더 오히려 서구어보다 순화어 음절수가 더 늘어났는데 한자어로 하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순화어는 한자어로 해야 결국 간결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87쪽에 결과적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중간점 보시면 고개 인문교과형 신설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데 국어과의 인문 고전 읽기 교육 강화, 토론 교육 활성화 등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전 읽기 교육 강화에 한문을 넣는 것이 저는 그 항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1세기가 인터넷 매체 언어 시대를 맞이하고 언어 환경 변화가 일어나 세계 공용인 영어의 확산으로 한자와 자리를 영어나 외래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자와 한문 교육을 정상화시켜 한자 문화의 주의 역할과 주체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